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1강, 그리고 2강, 과세 대상, 비과세, 취득의 구분에 대한 기출 지문을 오늘 주말이지만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월요일 새롭게 우리 취득시기 납세 의무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점검해 보셨죠? 항상 기출 지문은 여러분이 한번 먼저 체크하시라는 거. 자, 들어갑니다. 1번,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간척을 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바다나 하천을 연못을 공유수면이라고 하고 매립하거나 메꿨죠. 간척. 그래서 없었던 토지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 최초로 취득하는 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맞죠? 이때 매립법에 허가받았느냐, 무허가 불법이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음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 비속 자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모가 취득했다는 얘기죠. 이때 무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그랬는데 요거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정리 안 했고 납세 의무자에서 할 건데 배우자 세법은 배우자 부부간의 직계 종비속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로 가요. 증여. 부모 자식 간의 매매 증여로 가. 부부 간의 매매 거래 증여로 갑니다.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 부모 자식 간의 공매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받는 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돼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법원에서 파산재단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관리하는데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원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자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법원을 통해서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니까 무상승계 취득이 아니라 대가를 줘야 취득이니까 유상 인정이 된다. 매매 거래로 인정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은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를테면 남편의 부동산이 채무가 많아서 법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또는 자녀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면 정상적인 합법적인 거래잖아요. 누구든 높은 금액으로 적어내면 낙찰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매매 거래로 인정해주겠다. 공매나 경매, 파산 절차 또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되지만 그런 단서가 없이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기본이 증여라는 거. 그죠? 예, 3번 맞습니다. 4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취득한 자한테 부과한다. 틀렸죠. 왜요? 부동산 취득은 과세하는 거 맞아요. 근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죠. 다 정해진 게 아니라 부동산에 준하는 건 뭐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권도 취득하면 취득세네요. 어권, 광업권, 양식업권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과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여기서 틀렸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한테 부과한다. 그럼 맞는데 예, 여기 어권 등을 제외한 각종 권리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 등기 안 했으면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죠. 틀렸어요. 세법은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야. 등기했니 안 했니 그건 따지지 않아. 나는 취득했는데 등기 안 했는데 네 맘대로 해. 그죠? 법에서 보호해 줄 민법에서는 법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세법은 그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뭐네? 취득세 내요. 등기 안 했는데요? 그건 네 맘이야. 그죠? 그래서 등기 여부 관계 없다. 이렇게 명시하잖아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등기 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한다. 다음 6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은 무슨 말이에요? 권리 행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매매를 했다. 부동산은 등기 대상입니다. 왜?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소유권 등기 안 하면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법률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부동산은 등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직계 존속화 이 필요한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화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과 부동산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쪽 다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상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왜? 상대방과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이를테면 부모의 상가 부동산 받고 아들의 아파트랑 교환했다. 그럼 양쪽 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대가성이 오갔다.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자에서도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부동산 매매는 매매를 했어도 매매가 아니라 무상, 증여로 본다. 그러나 공매를 통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또는 교환, 등기를 위하는 재산을 교환하거나 파산 선고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가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형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가액이 뭐였다? 증가된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자, 토지의 지목을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형질 변경을 해서 전답으로 지목이 사실상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증가했죠. 그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한 걸로 본다 또는 간주한다.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8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건축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거예요. 이런 건 종전대로 그대로 옮겼어도 취득세 부과를 합니다. 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취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치가 바뀌었죠. 그건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하는데 이건 중요한데 뒤에 가서 과세를 하되 특별한 세율, 특례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야. 원래 있었던 게 새로운 취득은 아니지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등기에 대한 거 일부만 내라. 그래서 특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다음 9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것도 납세 의무자 부분에서 설명드릴 건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채무 있죠.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공짜가 아니라 갚을 거잖아요.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갚을 건 매매지 대가를 주고받은 거지 증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 부분은
갚을 거니까 10억의 부동산 중에 채무가 4억 있는데 그걸 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그러면 4억은 매매고 증여는 그거 뺀 6억만 공짜로 받은 게 증여예요. 그죠? 그래서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매매로 보는 겁니다. 10번 형제 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인척 간의 부담부 증여는 그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10번은 맞습니다. 다음 11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공부상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에 또는 등기가 안 됐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농지연부 이런 데 기재된 걸 공부상 현황이라고 하는데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는 당연히 뭘로? 사실상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틀렸죠.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다만 예외가 있어요.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런 단서가 있으면 공부상 현황. 그런 단서 없으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다음 12번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민법에는 혼인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게 재산 분할이죠. 이렇게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원래부터 자기 거야.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 놓는 거니까 다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겠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과세는 하되 특별한 세율, 특례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내 거니까 내 앞으로 옮겨놓는 거 진짜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부상에 옮겨놔야 되겠죠. 소유권, 등기에 대한 것만 일부 부과를 한다. 그래서 뒤에 가서 할 겁니다.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1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되거나 주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로 올 거니까 맞죠. 자, 14번 지방자치단체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때에도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틀렸어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그 부분은 취득세를 부한다. 과세를 한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를테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30km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비싸. 왜? 민자도로로서 기부체납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2030년에 가서 국가에 부한다 약속대로 기부하는데 기부할 때 이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거지. 예, 인천국제공항청에서 국가의 약속대로 기부하면서 조건을 붙여보라고. 우리가 약속대로 이 도로를 국가한테 기부를 해주는데 서울에서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출퇴근하는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만 무상으로 좀 사용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무상 사용권을 넘겨받았다. 조건을 제기하면 안 돼. 그건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무상으로 넘겨받았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것도 35회 시험에서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지문이. 그래서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을 그 기부를 하는 물건에 대해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기부하는 대신에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반대급부로 넘겨받거나 이런 무상으로 이런 조건부 증여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과세합니다. 다음 15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고급 오락장은 색칠성이죠. 그죠? 무도장이나 자동 도박기가 설치된 장소나 그죠? 이런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합니다. 사치성 재산. 예. 다음 16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하면 건축법의 대수선은 제외하고 주체구조부 해체하는 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인데 다만 그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는 취득세를 특별히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맞습니다. 다음 17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매매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한테 이전되거나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또는 새로운 신수탁자 간의 이전은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과세 정리를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